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에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북한군이 지난 3일 비무장지대 중부 전선에서 우리군 GP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아군 인원과 장비 피해는 없으며 우리 군의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방송 및 사격 이외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북한은 제1차, 2차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핵실험 등 과거서부터 수많은 군사적 도발을 통해 적화 통일의 야욕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GP 총격 도발에도 북한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GP 총격엔 침묵한 채 변명할 수 없는 반민족적 죄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책정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첨단 무기를 배치하자 북한과 군사력 격차가 커져 초조해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이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초조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6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 북한은 작년보다 7계단이나 추락한 25위로 재래식 군사력과 전쟁 수행 능력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동북아 최강의 기계화 군단인 7군단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탑5에 들어가는 해병대와 해군 특수전전단 UDTCL, 공군의 특수부대로 정해중 정해만 선별하는 공군 공정통제사 CCT와 항공구조사 SART, 육군 소속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특수부대, 특수전사령부 등 세계에서도 유명한 특수부대들이 즐비한데요. UAE 군 부총사령관으로 실질적인 군권을 행사하는 모하메드 왕세제는 한국 특전사의 훈련 모습을 지켜본 후 한국군이 UAE 군을 훈련시켜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군 교육 훈련 방법은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는 방산업계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K2 흑표 전차 등 한국의 K-웨펀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얼어붙은 세계 시장 속에서도 노르웨이, 인도, 호주 등 많은 나라에 꾸준히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산 유도 로켓 비궁은 미국 국방성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곳곳의 파병을 통해 세계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으로 유명한 청해부대와 선진 국방력을 전수하는 아크부대, 중동 현지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동명부대, 어둠 속 희망의 빛을 전하는 남수단의 한빛부대 등 한국의 파병부대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긍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어려움 속 선진화되고 강한 국방력으로 나라와 국민, 전 세계 평화를 지키는 한국, 9.19 남북 군사합의 및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세계적 문제아인 북한이 다시금 도발하더라도 한국은 강력한 국방력과 더욱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이며 세계의 그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 공화당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한국을 통해 프랑스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 감탄하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이나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에 기인한다라는 평가를 적으며 한국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해외 각국의 칭찬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프랑스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심각했던 한국이 특별한 이동 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정보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IT 강국이라며 한국 전 국민의 97%가 4G와 5G로 연결되어 있어 코로나 관련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진행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서 프랑스도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도록 조치하고 유전자 증폭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한다.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끝마쳤는데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적어낸 프랑스와 더불어 독일과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등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대응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통화를 가져 코로나 대응법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아일랜드는 한국처럼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민주성 원칙에 기반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입국 금지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을 둔다는 한국의 대응 원칙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비치며 이 방식으로 점차 사태가 진정되어 간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의 모델을 따라한 각 나라의 사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한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적용한 나라들은 상반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과 일본인데요. 필요한 때에는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시설을 임시 폐쇄했던 한국과 달리 집단 면역 모델을 사용하며 학교와 카페, 식당, 체육관 등의 시설을 열었던 스웨덴은 현재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보였지만 이미 근접한 북유럽 국가들보다 최대 7배 많은 사망자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외신에 많이 알려진 만큼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황인데요.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일본인 만큼 IT와 민간 활용이라는 세계적 표준에 뒤떨어진 상태이기에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대만과 한국처럼 출입국 관리 데이터 기반을 활용하고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감염자를 발견하는 것과 달리 보건소 직원이 전화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상태와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일본의 방식은 발목을 잡은 뿐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현재에도 한국의 대응 노하우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중인데요. 현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는 가장 빠른 경제 회복과 함께 국채, 외환, 증권시장에서도 한국이 앞서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 이후 살아남은 5개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싹 바뀌었고 오일 쇼크를 견뎌낸 일본의 가전회사는 그 뒤 30년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서 견뎌낸 한국은 어떤 기회를 잡게 될까요? 지난 5일 사상 처음으로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의 KBO가 생중계됐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새벽 1시 33분, 경기가 비록 33분이나 지연됐지만 ESPN 중계팀은 KBO 야구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BO 리그 출신 메이저리거 에릭 테임스와 깜짝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AP통신과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등 유력 매체들도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프로야구가 시작됐다라며 KBO 리그 개막을 일제히 알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최초 무관중 TV 중계로 시작한 프로야구 KBO 리그. 첫날 경기의 국내 총 시청자 수는 21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동안 목말라 있던 국내 야구 팬에게 단비가 되었는데요. 이는 전 세계 해외 야구 팬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야구가 개막되기 하루 전 4일, 트위터에 팔로워 43,000명을 보유한 계정 베이스볼 브릿에 KBO 팀이 해당하는 MLB 팀들이란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LG 팬으로 소개한 계정 운영자는 두산은 뉴욕 양키스, 하나는 캔자스시티 로열스, 기아 타이거스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과 비슷하다고 전했는데요. 28년 동안 우승이 없는 롯데는 2016년 우승하기 전까지 108년간 우승하지 못했던 시카고 컵스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KBO 리그를 모르는데 왜 저렇게 대응하는지 설명해달라, 내가 응원하는 MLB팀과 비슷한 KBO 팀을 골라달라 등 한국의 야구 방식에 대해 공부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팀 소개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도 보여 한국 야구를 두고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는 미국에서는 무례한 행위로 치부되지만 한국에서는 화려한 세레머니로 여겨지는 배트플립, 이른바 빠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실제 경기에선 이를 본 한 미국 중계진이 올해 첫 배트플립이라며 흥미로워하며 감탄을 보였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 슈퍼스타도 KBO 리그 홍보를 하며 2018 아메리칸 리그 MVP인 LA 다저스의 무키 배츠는 개막 축하 영상을 공개했는데 국내의 대표적인 선수를 직접 소개해주며 응원의 메시지까지 더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KBO 리그 개막에 대한 관심은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AFP 통신, 로이터 통신, 니혼 TV,
알자지라 등 해외 여러 매체가 개막전을 취재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염경엽 SK 와이번스 감독에게 전 세계에서 관심받는 소감을 물었고, 염 감독은 국민의 높은 의식 덕분에 이런 관심을 받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인 KBO. 세밀하고 철저한 대응 매뉴얼을 본 일본 언론도 부러운 듯 소식을 알렸는데요. 한 기자는 한국 정부가 철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정책을 편 것처럼 KBO 사무국도 철저했다 평했습니다. 세계인의 부러움과 응원을 한몸에 받으며 개막된 KBO. 한국의 선진 시스템과 문화를 넘어 글로벌 KBO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 여권 파워가 세계 탑3를 기록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란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 수에 따라 세계 여권 순위를 매긴 것인데요. 올 초 우리나라는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공동 8위에 머물러 가까스로 10위권 안에 진입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여권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07년을 시작으로 전자여권을 실행 중입니다. 전자여권은 기존 종이 여권과 디자인은 같지만 거표지를 종이가 아닌 특수 무병 재질을 쓴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여권에 인쇄된 신원 정보와 전자칩에 기록된 정보를 동시에 체크할 수 있어 보안성이 더욱 높습니다. 올해 적용된 여권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에 새겨 넣는 방식을 이용해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됐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여권은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만드는 기관인 조폐공사는 2018년 매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사업 매출은 사상 최대인 62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화폐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환경에서 6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한 인터뷰에서 화폐 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특수 압입 및 위변조 방지 기술과 공실력을 바탕으로 전풍 인증 사업 등 새로운 먹거리를 집중 육성한 덕분이다. 또 은행권 용지, 주화, 특수잉크 등 다양한 품목의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항목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인도네시아에 은행권 용지 4,600여 톤을 공급했고, 2017년엔 태국 정부와 실시한 5바트와 10바트 등 주화 2종 입찰에 참여해 3억 7천만 개를 수주했습니다. 이외에도 키르기스스탄에는 전자주민증 사업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는 전자여권을 수출해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그는 시대 변화에 맞게 위변조 방지라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종합 신뢰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30년 세계 최고의 조폐, 인증, 보안 서비스 기업을 새로운 비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변조 방지 사업 분야는 사기업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서 보안 전문 기업 중 하나인 마크애니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직면서 위변조 방지 매출 상승이 이를 견인한 것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사업 등 공공금융권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에서도 DRM, 증명서 발급 시스템 등을 수출하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평가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가 늘고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헝가리는 주변 유럽 국가를 제외한 한국을 유일한 입국 허용 국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스트리아 또한 여행에 관한 경보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 쿠웨이트 등 다양한 국가들이 락다운을 한국에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에 강한 나라 한국. 한국의 방역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며 얼어붙은 경제가 다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여권과 위변조 방지 기술은 또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킬지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전자여권 관련 주식의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